누군가의 인정이 없으면 나 자신이 텅 비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칭찬받을 때만 비로소 안심이 되고 그게 사라지면 갑자기 불안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뭐든 잘해왔고 늘 인정받아 왔습니다. 선생님도 친구들도 가족도 모두 대단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칭찬이 멈추자 모든 게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수진 씨는 31살, 대형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회계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아주 잘했고 주변의 기대를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었죠.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수진 씨가 깨달은 건 하나였죠. 공부를 잘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준다는 것. 실제로 그랬거든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장학금을 받았고 선생님들은 늘 수진 씨를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 시선이 수진 씨에게는 세상에서 유일한 안전지대였던 거죠. 명문대를 거쳐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수진 씨는 드디어 자기 인생이 완성된 줄 알았습니다. 대형 법인에 입사하던 날 외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거든요. 우리 수진이가 해냈구나. 하지만 회사는 학교와 달랐습니다. 거기엔 전국 수석, 해외 MBA 경력직 전문가들이 우글거렸거든요. 수진 씨처럼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처음으로 특별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동기 한 명이 먼저 프로젝트 리더로 발탁됐을 때 수진 씨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죠. 그 동기가 실력이 좋다는 걸. 그런데 가슴이 받아들이질 못했거든요. 나는 뒤처지고 있다. 그때부터 수진 씨는 회의 시간이 두려워졌습니다. 자기 의견을 말했다가 틀리면 어쩌나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당당하게 발표하던 사람이 눈치를 보며 침묵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결국 수진 씨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여기서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느낌이었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느꼈지만 사실 아무도 수진 씨를 비난한 적은 없었거든요. 퇴사 후 수진 씨는 혼자 집에서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쉬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밖으로 나가질 못했죠.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수진 씨에게는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대체 수진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조건부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1950년대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이 자라면서 주변으로부터 받는 특별한 메시지에 주목했거든요. 로저스가 발견한 건 이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반면 어떤 아이들은 무언가를 해냈을 때만 인정을 받게 되죠. 이것을 가치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붙은 사랑인 셈이죠. 가치의 조건 속에서 자란 아이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내가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은 너무 어릴 때 형성되기 때문에 본인조차 그게 믿음이라는 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당연한 세상의 규칙처럼 느껴지는 거죠. 흥미로운 건 이런 사람들이 보통 상당히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니까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주변의 인정을 받죠. 겉으로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정이라는 연료가 바닥날 때 드러납니다.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이라는 두 심리학자가 40년간 연구한 자기 결정 이론이 이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동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내적 동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외적 동기, 보상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죠. 대시와 라이언이 발견한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외적 동기만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보상이 사라지는 순간 완전히 멈춘다는 것.
마치 외부 전원에만 의존하는 기계와 같습니다. 플러그가 꽂혀 있을 때는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누군가 플러그를 뽑는 순간 자체 배터리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여기까지 듣고 혹시 이게 나 이야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은 날은 하루가 빛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날에는 괜히 불안해지는 건 말입니다. 뭔가를 해냈는데도 이 정도면 됐다는 느낌이 오지 않고 더 잘해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조급함이 끝나지 않는 경험이요. 주변에서 잘했다고 해줘야 비로소 안심이 되고 그 말이 없으면 혹시 실망한 건 아닐까 마음을 졸이게 되는 순간이 있다면요. 혹은 실패가 두려워서 아예 시도를 하지 않게 된 적은 없으신가요? 못하느니 안 하는 게 낫다고 느껴질 때 말이죠. 이런 감각이 있다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이 만들어진 방식의 문제입니다. 수진 씨의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지 않나요? 수진 씨에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진 씨가 어머니를 잃고 공부에 매달린 건 사실 생존 전략이었거든요. 어린 수진 씨에게 성적은 유일하게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였습니다. 잘하면 보여지고, 보여지면 존재할 수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이 전략이 너무 잘 작동했다는 겁니다. 수십 년간 잘하면 인정받는다는 공식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진 씨는 이 공식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성공할수록 함정은 더 깊어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사회비교 이론을 만든 런 페스팅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능력을 평가할 기준이 없을 때 자동으로 주변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한다고요. 수진 씨가 회사에서 무너진 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비교 대상이 바뀌면서 자존감을 지탱하던 구조 자체가 흔들린 거였죠. 피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사람을 피하면 인정받을 기회가 사라지고 기회가 사라지면 자존감은 더 바닥을 치거든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수진 씨가 방 안에 갇혀있는 지금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수진 씨의 내면에서는 쉴 새 없이 자기 자신을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가 하루도 쉬지 않고 수진 씨를 괴롭히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수진 씨를 무너뜨린 건 세상의 평가가 아니었거든요. 어릴 때 만들어진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그 조건이었던 거죠.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존감이 흔들리는 게 성격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존감이 외부 평가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거든요. 칼 로저스는 이 과정을 무조건적 자기 수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를 인정하는 연습이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시작할 수는 있거든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해보세요. 오늘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한 것을 하나만 떠올려 보는 겁니다. 평가 없이 그냥 있었던 일로요. 수진 씨의 이야기에서 나가 보였다면 그건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이거든요. 타인의 인정에 기대어 살아왔다는 건 그만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능력의 방향을 바깥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한 번쯤 돌려보는 거죠. 스스로에게 좋은 평가를 내려보는 연습입니다. 저도 사실 누군가의 반응이 없으면 괜히 불안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찾아보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